초급 02강 프렌치 슬리브 티셔츠 시작하겠습니다. 실습 자료로 디자인을 설명하는 테크팩이 함께 제공되고 있으니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디자인인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몸판에 짧은 프렌치 슬리브가 붙어있는 형태의 티셔츠이고요. 소매 끝에는 커프스가 있습니다. 앞판이 뒷판보다 짧은 디자인입니다. 패턴은 DUTS11.DXF 파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은 니트 코튼 레이온 저지 사용하겠습니다. 실습하려면 패턴 파일을 불러와야겠죠? 파일에서 불러오기 DXF 메뉴 사용합니다. 가끔 열기로 해서 패턴을 찾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패턴 파일은 클로에서 만든 패턴 파일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용되는 패턴 캐드에서 만들어진 패턴 파일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패턴 파일을 클로에서 호환되도록 DXF로 저장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에서도 그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런 상태라서 파일을 열기에서 패턴으로 하면 기본으로 이 포맷이 패턴 파일에서 클로 패턴 파일이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포맷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DXF로 바꿔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파일에서 불러오기 DXF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더 빨리 작업하는 방법이에요. 패턴 파일을 찾아서 선택해서 열기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DXF 불러오기 창이 열리는데요. 열기 유형에는 열기와 추가가 있는데 추가는 기존에 있던 파일이 있는 상태에서 패턴 파일을 추가할 때 사용하는 메뉴고요. 우리는 대부분 열기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단위 선택이 가능하지만 자동 크기 설정해서 사용하면 CAD에서 저장할 때의 크기로 자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옵션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전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옵션에서는 패턴 주석 불러오기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주석이라고 하는 거는 패턴 캐드에서 우리가 패턴을 만들 때 설명을 쓸 수 있어요. 앞중심, 뒷중심을 표시한다거나 이 피스는 카라다 아니면 이 피스는 앙카라다, 거카라다 이런 것도 설명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 부분은 트임이다, 고무줄이다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주석을 불러와야 작업을 하기가 편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기초선을 내부선으로 트레이스는 기초선분들을 트레이스 해야 되는데 아주 선이 많은 경우에 자동으로 들어올 때부터 내부선분으로 트레이스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플리츠 할 때 사용해 보려고 하고요. 또 시접선과 완성선 바꾸기는 기업에서 생산용 패턴을 만들 때는 시접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접이 포함되어 있는 패턴이 들어올 때는 시접선과 완성선을 바꾸기 해야만 우리가 완성선으로 패턴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패턴 주석 불러오기만 체크해서 확인합니다. 이렇게 패턴이 들어왔죠? 아바타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창에서 아바타 폴더 더블 클릭하고요. 피메일 V2에서 저는 이 아바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패턴 파일이 들어왔는데요. 패턴 파일에 보면 뒷중심, 앞중심이라고 글씨가 써 있죠. 이게 CAD 파일에서 만든 주석입니다. 만약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 2D 창에서 세 번째 있는 2D 정보 보기 아이콘 중에서 두 번째 A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주석 보기입니다. 이 아이콘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D 패턴 창에 아바타 형태의 회색 그림자가 보일 텐데요. 이 아바타의 실루엣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 자리에 배치하면 아바타 앞쪽에 배치가 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를 기준으로 앞판을 먼저 입었을 때 상태와 비슷하게 되도록 배치를 하고 그 다음 다른 피스들을 재봉되는 선이 마주보는 형태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매는 이 사이에 끼는 게 좋은데 지금은 소매 재봉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서 아래쪽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휠을 돌리면 확대 축소되죠. 또 눌러서 이동하면 화면 이동됩니다. 방금 패턴을 옮길 때 사용한 툴은 패턴 이동 변환 툴입니다. 패턴 전체를 선택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패턴을 이동할 때는 꼭 패턴 이동 변환 툴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재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분 재봉 사용하도록 합니다. 선분 재봉 이용해서 같이 재봉될 선을 이렇게 하나 선택하고 반대쪽에 클릭하면 이렇게 재봉이 됩니다. 옆선이 재봉된 상태고요. 그림처럼 너치가 있더라도 너치 부분에 잘라서 위쪽만 이렇게 자동으로 재봉선이 설정이 됩니다. 재봉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 점과 이 점이 같이 재봉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와 여기가 재봉된다는 뜻이고, 만약 재봉선을 너치를 잘못하면 이렇게 재봉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재봉이 되면 봐야 되는 부분이 이 점과 이 점이 재봉된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봉선이 X자가 됐다 할 경우에는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처럼 반대로 재봉이 됐다 하는 경우에는 재봉선을 삭제하고 다시 재봉을 해도 좋고, 아니면 재봉선 수정 툴로 이렇게 선분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재봉선 뒤집기 하면 되겠습니다. 어깨선도 재봉해 보도록 할게요. 선분 재봉 이용해서 어깨선을 이쪽 클릭하고 반대쪽 같이 재봉될 선을 클릭하는데, 이때 재봉선의 너치 방향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어깨선 또 남은 부분도 재봉을 했고요. 이 어깨선이 항상 재봉이 똑바로 됐는지 의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패턴을 이렇게 돌려서 재봉되는 선이 마주 보도록 하고 재봉선을 확인해 보면 잘 맞도록 재봉이 되었죠. 그런데 패턴을 이렇게 돌려놓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일단 나중에 의상을 3D 창에서 배치할 때도 굉장히 불편해지고요. 또 원단의 결선이라든지 식서 방향, 무늬 이런 것을 맞출 때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Z해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잘 재봉이 되었고요. 매번 이렇게 회전을 해가면서 재봉선이 맞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깨선 같은 것을 재봉할 때는 규칙을 갖고 재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치가 목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재봉을 해주는 것이 혼동이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아바타 기준으로 왼쪽 의상만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의상은 오른쪽까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의상들을 패턴 이동 변환 툴로 패턴 이렇게 선택을 하고, 패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동시 수정 패턴 복제 대칭으로 패턴과 재봉선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동시 수정 설정에도 대칭으로 패턴과 재봉선이 있는데, 이 메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이 메뉴는 뭐냐면, 선택을 하면 일부 패턴의 형태가 일치하지 않아서 대칭 설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게 뭐냐면 지금 있는 패턴들을 대칭으로 설정하겠다는 뜻이에요. 동시수정 설정이니까. 그래서 이 메뉴는 지금 대칭이 아닌데 동시수정 설정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해당이 되지 않고요. 동시수정 패턴 복제에 있는 대칭으로 패턴과 재봉선을 해야 패턴이 복제가 됩니다. 툴을 실행하면 이렇게 미리 보기로 패턴을 어디에 놓을까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면 그 부분에 패턴이 복제됩니다. 앞에서 패턴은 서로 재봉되는 부분이 마주보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판은 지금 앞중심선이 서로 마주보도록 배치가 되었는데요. 뒷판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뒷중심선이 마주보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중심선과 뒷중심선은 아직 재봉이 되지 않았겠죠. 선분 재봉 이용해서 뒷중심선은 뒷중심선끼리, 앞중심선은 앞중심선끼리 클릭해서 재봉합니다. 소매는 아직 재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소매는 한 장으로 앞판과 뒷판까지 다 팔의 이 입체적인 형태를 감싸야 되기 때문에 원칙은 3강에서 배울 배치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새로운 툴을 배우면 여러분이 혼동이 될까봐 이 소매는 나중에 재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일단 재봉이 완료되었습니다.